안녕 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보냈어요. 뭐지? 인터넷 설치를 다시 새로 해야 되는데 오늘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그거 기다리느라고 집에 있다가 아까 또 전화해 주셨지만 또 그냥 계속 있다 보니까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엄청 더웠죠. 진짜 더우니까 입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또 잘 챙겨 먹어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계속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 사람이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안 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상처를 주나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표현한다는 건 그만큼 심적으로 불편함을 느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래도 계속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자기 내면 아이가 상처받고 있거나 그러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치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영상을 본다던가 좋은 책을 본다던가 방향을 자꾸 그런 쪽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정말로 괴로우면 그런 심리 상담가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런 상담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내 안에 내면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을 치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꾸 그런 감정들을 투사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거, 내 안에 있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그런 내면 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자라온 성장 과정들을 통해서 또 곳곳에서 이렇게 어떤 상황들에 마주하는 그런 인연들이 많이 있지만 모두 다 우리 마음에 드는 그런 인연들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선을 넘기지 말게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경계선을 지어주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그냥 더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약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뭐 싫어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뭐 저한테 그렇게 막 싫다는 부분을 내색하는 사람은 없지만 처음에는 많이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도 신경 안 쓰니까 신경 안 쓰면 재미없잖아요. 사실 막 욕도 하고 그러면 상처도 받고 그것 때문에 맨날 울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로 끄떡 없거든요. 하던가 말던가 하다가 지치겠지 막 이러는 주의라 그래 실컷 해라 욕할 자유를 준다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뭐 해도 아무 반응이 없거나 그냥 실컷 하라고 하네 이러면 뭐 내가 욕을 해서 상처를 받아야지 계속 상처를 주려고 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반응이 괴롭힘에 그런 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텐데 해라 뭐 이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뭐 네 욕을 너무 많이 하면 너는 욕하는데 그렇게 특화됐는데 너 욕 참 잘한다. 너는 욕쟁이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욕쟁이 대상은 네가 받아라. 이렇게 그냥 내 스스로 너는 욕쟁이 금메달리스트야 막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욕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면 되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할수록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랑받는 사랑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보고 우리를 더 성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고, 또 내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 좋은 사람이 돼서 이렇게 나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사랑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는 되게 착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인성이 좋고 그런 사람들이 끌려요. 호감이 가고,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스럽게 얘기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늘 감사해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끌려요. 끌리고 그냥 그런 사람들만 보면 너무 행복해지니까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리고 또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냥 궁금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든지 그런 방향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서 그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해요. 그냥,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니,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호감이 가면 그 사람이 궁금해지잖아요. 전 궁금해지면 그 사람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금증에 계속 이제 더하고 해서 더 좋은 점들이 계속 보이면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각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나 개성들이 드러나고, 또 각자의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되게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 그리고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정말 착하구나. 그리고 섬세하다고 느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섬세하고 그런 디테일한 면들까지도 잘 보고 있구나. 관찰력이 좋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진짜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언제나 사랑받고 존중받고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데 그래도 그런 선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랑들을 받고 이렇게 늘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이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방향들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 혼자로서는 개인이지만 또 개인이 아닌 게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찡찡거리고 투덜투덜대고 욕만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게 감정 쓰레기들을 투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쟤 또 저런다, 또 보나마나 또 이렇게 할걸, 이런 생각들을 할 거거든요, 사람들도. 근데 누가 보면 맨날 웃기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네주거나 괜찮은지 물어봐주고 계속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그냥 진짜 내가 정말 배려받고 존중받고 있구나, 또 내가 정말로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배려를 받고 그러면 나도 배려를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당사자가 된다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밝아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점점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생각, 이런 태도들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나와 마주하는 그런 인연들에게
그런 모든 영향을 주고 있다. 정신적으로도 뭐 생활 습관으로도 음식으로도 모든 영향을 다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좋아하면 막 따라하고 싶잖아요. 말투나 그 사람이 먹는 것, 입는 것, 어떤 뭐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을 다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주고 있고 받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인연 관계들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모든 면에서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과 행동 다 생각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고 이런 세 가지가 다 나한테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다음 생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신중하게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놓친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모든 순간들이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받은 친절이 있다면 그런 친절들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행복감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당장에는 나한테 나가는 면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받게 되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채워주는 복의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많이 줄수록 더 많은 부분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소하게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자기 사심만 채우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이야. 그런데 또 그렇게 너무 선하고 이타적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도 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진리전에 녹화가 되고 있다. 이런 녹화된 부분들은 다음 생으로 가지고 가는 우리의 업들이 될 것이다. 선업도 우리의 업이 되고 죄업도 우리의 업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인지하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났다. 그리고 모든 세상이 잠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원래 가장 자극적인 것들, 그리고 가장 1차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런 욕구들은 먹고 사랑하고 그런 욕구들이 가장 기본 욕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본능적인 부분을 채워줘야 다음 단계로 가는 욕구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그쪽에만 집중이 되면 다른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성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가 진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창의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으면 그게 진짜 그런 더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사랑 에너지로 쓰기도 하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다만 다 쏟아버리면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잠만 자려고 태어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창의적인 부분으로 꼭 돌려서 그런 예술적인 그런 방면으로 여러분들의 두각을 좀 많이 나타내주면 우리가 더불어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삶을 좀 풍요롭게 하고 그런 결과물들을 가져다주는 그런 삶으로 귀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밝은 세상으로 나가서 사랑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음지에서 그렇게 묵혀져야 되는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사랑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건 아름다운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축복받은 부분이야. 이렇게 인식이 돼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랑 영화를 보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행복한 기분들이 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사랑이 음지가 아니라 밝은 곳에서 정말로 예쁘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즘에 그렇게 밝은 세상으로 자꾸 보내서 이런 사랑 표현들이 우리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대. 자유롭게 사랑을 하되 그 대신 존중과 이해와 배려 이 바탕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 표현은 자유롭게 해도 괜찮다. 자유롭게 표현해도 안전하다. 하지만 이게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름답게 표현되어야 되는 게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랑하면 서로의 마음과 몸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름답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이제 뭐 몸이 상하면 안 되니까 서로의 몸을 소중하게 생기면서 책임감 있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늘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몇 겁의 생들을 우리가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생에서는 이 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몸 건강, 정신 건강, 정신을 맑게 가지고 가고 또 마음을 맑게 가지고 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하고 이 맑은 정신과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영성이 빛나서 더 지혜로워지고 그런 어떤 난관에 봉착하거나 그랬을 때도 바로바로 지혜롭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테니까 결국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먹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맨날 누군가를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왜 내 스스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들을 선택을 하고 내 품격이 맨날 욕이나 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자기 품격을 자꾸 저하시키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청개구리인가? 하지 말라는 거 왜 계속 하나? 여러분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살다가 엄마가 비에 떠내려갈까봐 맨날 엉엉 울지 마시고 모든 순간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들을 하시고 아름답게 사랑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다독다독 해주면서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도 체온으로도 품어주고 말로도 품어주고 같이 손 잡아주고 이렇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은 어쩌면 사랑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은 당신을 발견한 내 눈을 사랑하는 것이고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내 귀를 사랑한 것이고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나를 사랑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에게 다가간 내 목숨을 사랑한 것이고 당신 곁에서 웃는 나의 아픔까지 사랑한 것이고 당신의 폐에 들어갔던 공기를 숨쉬는 나의 폐를 사랑한 것인지도 모른다. 지지대가 꽃나무를 사랑하듯이 슬픔의 무게로 기쁨의 가벼움을 사랑하듯이 아무도 모르게 당신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사랑이었는지도 모른다.
흉터에 대한 그녀의 답변. 불에 가까이 갔었다. 너무 가까이. 그렇다고 어리석은 것은 아니었다. 모두가 말렸듯이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으리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다. 그 자국 오래 남으리라는 걸, 흉터의 이유를 당신은 묻는다. 그렇다.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울 때 나는 불에 다가갔었다. 그것은 나의 사랑이었다. 불행히도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불행과 사랑에 빠졌었다. 왜 나에게 다른 선택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이 답변에 경의를 표하기를. 곤충의 임종을 지키다. 초록 여치 한 마리 1시간 넘게 가느다란 다리를 떨고 있다. 작은 곤충에게도 죽은 일이 사는 일보다 더 어렵다는 듯 지금까지 겪은 어떤 일도 이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이제 끝인가 하고 보면 또다시 이어지는 경련. 한치의 벌레에게도 다푸는 혼이 있다는데 손가락 2마디 길이의 존재를 잃는 전율, 누구 도움도 없이 혼자서 통과해야만 하는 영역, 한 생을 얻는 일보다 한 생을 내려놓는 일이 몸소리치게 벅차다는 듯 내가 죽을 때 당신에게는 그것이 살아있는 내 모습을 보는 마지막 순간이겠지만 내가 당신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마지막 순간도 그것이라는 듯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둘 다 고통이니 오라 내 차례여. 나를 생각해 망설이지 말아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사랑의 인사 읽어드릴게요. 깨어있는 삶.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몸은 현실에 있어도 마음은 꿈속에서 헤맵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는 것은 오늘의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꿈꾸는 것을 남들에게 빨리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신 내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현실을 살면서도 깨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내면을 깨우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상을 펼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명예와 지위, 상장과 트로피도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 치워집니다. 어떤 기쁨도 결국은 사라지고 어떤 아픔도 시간이 씻어줍니다.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찮아질 수 있고 지금 버려진 것이 귀하게 대접받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가진 것을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만져보고 느낄 뿐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잠시 좋을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고 생각할 때 버릴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이 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잔잔하면 말도 잔잔하고 마음이 거칠면 말도 거칩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말도 부드럽고 마음이 차가우면 말도 차갑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사람 앞에 내 마음이 그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하기 위해 좋은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은 좋은 그림을 그립니다. 사랑하는 시간만큼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입니다. 모든 삶은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마쳐야 합니다. 사랑이 식었습니까? 다시 사랑하십시오. 지금 그 사랑으로 당신의 인생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랑만은 내 이름과 함께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했던 시간만 내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달라이라마 행복론.
동시에 그는 중국에 대해 겸손하고 자비로운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 이런 태도는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런데 나는 이런 기도가 오늘날 세계의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날의 대화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직도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적에 대한 시각을 바꾸라는 달라이 라마의 제안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어느 날 오후 또 다른 방법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 책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달라이 라마가 미국 동부 해안에서 행한 강연에 몇 번 참석했었다. 한 번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닉스행 논스톱 비행기를 탔다. 평소 때처럼 나는 통로 쪽 자리를 예약했다.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꽉 들어찬 비행기에 오르자 조금 짜증스런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공항 직원의 실수로 내가 가운데 자리를 배정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덩치 큰 남자와 중년 여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야 했다. 덩치 큰 남자는 내 쪽 팔걸이로 자신의 두꺼운 팔뚝을 걸치며 나를 신경 쓰이게 했다. 나는 중년 여자를 보자마자 바로 싫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내 통로 쪽 자리를 빼앗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내 기분을 정말 거슬리는 면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째지는 목소리를 갖고 있었고 확실치는 않지만 조금 거만해 보이기까지 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그녀는 바로 앞자리에 앉은 남자와 계속 떠들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래서 나는 용기 있게 그 남자에게 나와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두 사람 모두 통로 쪽에 앉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점점 더 짜증이 났다. 꼬박 5시간 동안 이 여자 옆에 끼어 앉을 걸 생각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과거의 다른 감정이 옮겨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나에게 어린 시절의 누군가를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게 한 것이 분명했다. 내가 엄마나 다른 누군가에 대해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아직 풀리지 않은 증오감이 다시 살아났을 것이다. 나는 머리를 쥐어짰지만 그럴 만한 사람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결국 그녀를 보면서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릴 수는 없었다. 그 순간 지금이야말로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 통로 쪽 자리에 앉아있는 적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사람으로 상상하면서 그녀가 나에게 인내와 관용의 정신을 가르쳐주기 위해 내 옆자리에 앉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쯤은 아주 쉬운 일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적으로서 이보다 순한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그 여자와 만난 것 뿐이고 그녀는 실제로 나를 해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약 20분이 흐른 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녀에 대한 짜증스러운 느낌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할 수 없이 신경을 곤두세운 채로 나머지 시간을 버티기로 마음먹었다. 신경질적인 얼굴로 나는 내 팔걸이 쪽으로 은근히 파고드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나는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미워하고 있었다. 무심코 그녀의 엄지손톱을 보고 있는데 언뜻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그 엄지손톱을 미워하는가? 그렇진 않다. 그것은 단지 평범한 손톱일 뿐이었다. 눈에 띌만한 특징은 없었다. 다음으로 나는 그녀의 눈을 본 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난 그녀의 눈을 미워하는가? 그렇다.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미움일 뿐이었다. 나는 초점을 더욱 좁혔다. 그렇다면 난 그녀의 눈동자를 미워하는가? 아니다. 난 그 각막과 홍채를 미워하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난 정말로 그녀의 눈을 미워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뭔가 이해가 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녀의 손가락, 마디, 손가락, 턱, 팔꿈치를 보았다. 놀랍게도 그 여자의 그런 신체 부분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그냥 무턱대고 미워하는 대신 세부적이고 특별한 것에 초점을 맞추자 미묘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누그러졌다. 이런 시각의 변화는 내 편견을 깨뜨리고 그녀를 단순히 또 다른 인간 존재로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말을 걸어왔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 대체로 사소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비행기가 도착할 때쯤에는 내 마음속에서 분노와 짜증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내가 새로 사귄 절친한 친구가 되진 않았지만 더 이상 나의 통로 쪽 자리를 차지한 못돼 먹은 강탈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나처럼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인간이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렇듯이 같은 상황도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은 상황일지라도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사람이 밉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상에서 만나면 거칠게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이런 태도나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구나. 행복하지 않으니까 저렇게라도 해서 자기 마음의 공허함이나 어떤 성장하지 못한 내면 아이를 저렇게 투사하면서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행복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신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평화가 자리 잡게 되고 또 그런 자비의 시각이 열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 또 무례한 인연을 만나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늘 좋은 방향으로 스스로 돌리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셔서 바로바로 그렇게 좋은 관점으로 돌릴 수 있어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안에서 반드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황은 늘 똑같지만 그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스스로 빛나는 그런 가치들을 꼭 지키면서 여러분이 가장 슬프고 아프고 힘들 때에도 여러분의 존재가 늘 빛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밤하늘이 엄청 까매도 별빛은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까맣게 순화진 그런 밤하늘 속에서도 여러분이라는 빛을 간직하고 있고 그렇게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가진 빛을 잃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반짝반짝한 빛이 자꾸 어두운 생각이나 하고 남한테 좋지 않은 말이나 하고 그러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나한테 독을 품고 살아가는 마음을 주면 너무나 불행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빛을 더 빛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마음으로 바랄게요. 책 읽어드릴게요. 소중한 지혜의 한 줄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라. 다시 출발하라. 자신의 자리에서 멍하니 멈춰있지는 말라. 그냥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물이든 썩기 마련이다. 자신이 세상에 멈춰있다는 것은 바로 퇴보를 의미한다. 자신이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목적도 없이 멈춰있다면 다시 출발의 돛을 올리고 자신의 삶의 항로를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라.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굳게 하라. 삶의 바다에서 항해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다. 스스로 뽐내지 말라. 사사로운 일을 자랑하고 지식을 뽐내는 사람은 실제로는 겉멋이 들어 정작 알맹이가 없다. 이들의 본래의 모습은 초라하다 못해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만 왕이 되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스스로 뽐내지 말라. 인생이란 목적의 탑을 쌓아 나가는 것이다.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확고한 목적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 자신이 세운 삶의 목표는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없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그리고 열정을 불태우고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겠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겠지 하는 나태한 생각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열정을 불태우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엄하게 다스릴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서로 생각을 인정할 줄 모르면 그 우정은 얕은 얼음과 같다. 금방이라도 쩍쩍 금이 갈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좋은 장점이다. 두 사람이 그것을 공유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친구란 볼트와 너트 같은 존재다. 나와 일이 일치할 때 보람은 배가 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자신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만들어진다. 지금은 비록 하찮고 만족하지 않은 일이라도 성심을 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면 미래는 자신이 꿈꾸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최선을 다해 일하라.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하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그 일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정리해 보아라. 자신의 일을 그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고 해줄 수도 없다. 삶을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라. 스스로 정리해보자. 당신이 해야 할 일 중에서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1년 안에 해야 할 일, 5년 안에 해야 할 일, 10년 안에 해야 할 일, 평생을 두고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정리해보자. 스스로가 그것을 정리하면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고 또 그 길은 삶을 열정적으로 바뀌게 한다. 우정은 신뢰가 만든 오래된 약속이다. 언제라도 불신이 끼어들 수 있는 관계에서는 우정이 싹틀 수 없다. 우정을 가장한들 조건만 만들어지면 서로를 배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태우기 쉽기로는 오래된 장작이 가장 좋다. 마시는 대로 오래된 술, 신뢰하는 데는 오래된 친구, 읽는 데는 오래된 저서가 좋다는 말이 있다. 오랫동안 쌓은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아오셨을지라도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 대단하다 오늘 하루 잘 살았네, 나 참 멋지다 이렇게 말해주고 사랑한다고 스스로도 안아주세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도 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소망들 다 이루시고 또 만나고 싶은 인연들도 만나서 함께 살아가시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되는 긍정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잠드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덥죠? 저녁에도 시원하게 그렇게 주무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잘 주무세요. 안녕, 굿나잇.